런던의 모자 가게에서 일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하루 종일 손끝으로 천을 만지고 리본을 정리하며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예쁜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시달. 화가도 작가도 예술가도 아니었던 시절의 그녀는 그저 도시의 수많은 노동자 중 한 명이었다. 1849년 무렵 그 모자 가게에 한 젊은 화가가 들어온다. 월터 데버레. 지금식으로 말하면 길거리 캐스팅 같은 순간이었지만 당시 영국 사회에서 그것은 인생의 층위가 바뀌는 사건이었다. 데버렐은 시달을 모델로 세우고 싶어 했고 그녀는 곧 화가들의 작업실과 그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남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를 만나게 된다. 로세티가 속해 있던 집단은 라파엘 전파였다. 이 이름에는 이미 태도가 담겨 있다. 라파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이탈리아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초입의 예술이 지녔다고 믿었던 정직함과 순수함, 상징과 도덕을 다시 회화로 불러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활동하던 곳은 19세기 중반의 영국. 산업혁명 이후 공장과 기계가 도시의 리듬을 바꾸고 예술조차 공식과 관습으로 굳어가던 시대였다. 라파엘 전파는 그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번듯하고 너무 잘 그린 척하는 그림들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선명한 색을 선택했고 더 집요한 디테일을 고집했으며 중세적인 상징과 도덕성을 다시 꺼내들었다. 풀잎 하나 꽃잎 하나까지 모두 그려넣는 그들의 정밀함은 거의 집착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집단을 이끌던 이름들은 분명하다. 존 에버렛 밀레이, 윌리엄 홀먼 헌트, 그리고 로세티. 이 젊은 화가들은 1848년에 모여 라파엘 전파를 결성했고 서로의 그림을 확인하며 하나의 세계관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계를 화면에 고정하기 위해 가장 자주 불러온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다. 순수, 희생, 신비, 종교적 상징, 비극적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담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얼굴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람이 시달이었다. 시달은 로세티에게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동시에 그녀를 자신이 꿈꾸는 세계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한자리에 묶어두기도 한다. 시달은 반복해서 그려졌고 그 반복은 곧 그녀를 하나의 이미지로 굳혀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시달은 한 사람이 아니라 로세티의 여자로 불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달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리고 싶었고 쓰고 싶었다. 그림을 그렸고 시를 썼다. 다만 그녀가 놓인 자리에는 늘 한계가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 여성이 예술가로 정식 교육을 받는 길은 좁았고 그녀는 작업실 한쪽에서 로세티의 손과 눈을 보며 스스로 익혀야 했다. 누군가는 로세티가 그녀를 가르쳤다고 말하지만 더 가까운 진실은 이것이다. 그녀는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물며 스스로 배워야 했다. 그녀가 그린 레이디 오브 샬롯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테니슨의 시에서 가져온 주제, 탑 안에 갇힌 여자가 저주 때문에 세상을 직접 보지 못하고 거울에 비친 세계만을 보며 배틀을 짜는 이야기다. 로세티도 같은 주제를 그렸지만 시달의 그림 속 여자는 달랐다. 더 고립되어 있었고 더 내면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얼굴처럼 보였다. 시달은 시도 썼다. 죽은 사랑이라는 시에서 그녀는 말한다. 죽어버린 사랑을 위해 절대 울지 말아요. 사랑은 좀처럼 진실하지 않으니까요. 파랑에서 빨강으로, 가장 밝은 빨강에서 다시 파랑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니까요. 이 목소리는 로세티가 그린 시달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날카롭고 차갑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점점 무너진다. 밀레이가 오피리아를 그릴 때 시달은 욕조 속에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했다. 물은 차가워졌고 램프는 꺼졌지만 그림은 완성되어야 했다. 그 이후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진다. 잦은 병, 고립,
우울, 그리고 약물에 대한 의존. 그림 속에서는 순수와 도덕이 이야기되었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다. 결혼은 늦었다. 두 사람은 1860년에 결혼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1862년 시달은 세상을 떠난다. 로세티는 자신이 써온 시 노트들을 그녀의 관 속에 넣어 함께 묻는다. 이 행위는 사랑의 헌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죄책감을 봉인하는 의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시는 너에게서 시작됐으니 너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선언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결정을 바꾼다. 무덤은 다시 열리고 시 노트는 꺼내진다. 그리고 출간된다. 이 선택을 두고 말들은 지금까지도 갈린다. 사랑을 배신한 행동이었을까? 명예와 돈을 좇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로서 자신의 언어를 세상에 남기고자 한 집착이었을까?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대개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로세티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았다. 계속 그림을 그렸고 시를 썼다. 하지만 그의 붓끝에서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끝내 시달을 닮아 있었다. 다른 모델을 세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얼굴만은 변하지 않았다. 시달은 죽었지만 그림 속에서는 계속 멈춰 있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로세티는 성공했다. 화가로서, 시인으로서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그 성공의 뒤편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한 얼굴이 있었다. 시달은 그림 속에서 멈췄고 로세티는 시 속에서 그녀를 안고 살았다. 라파엘 전파는 순수함을 꿈꿨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그렸고 더 과거를 숭배했으며 더 도덕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의 사람을 완전히 구해내지는 못했다. 시달은 뮤즈로 기억되었고 예술가로서의 그녀는 희미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게 된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남기는 일일까? 사람으로 남기는 일일까? 아니면 이야기로 남기는 일일까? 이제 화면 위로 그림들이 흐른다. 라파엘 전파가 그린 여성의 얼굴들, 로세티가 반복해서 그린 시달의 표정들, 그리고 그 시대 영국의 공기. 그 위로 로세티의 시 한 편이 흐른다. 그녀 없이 그녀의 거울은 무엇일까? 달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텅 빈 회색. 그녀 없이 그녀의 옷은 무엇일까? 달이 떠나간 뒤 흩어진 구름의 빈 공간. 그녀 없는 마음은 또 무엇일까? 아, 가엾은 마음이여. 그대는 그녀 없이 황량하고 추운 길을 걷는 나그네. 시달은 그림 속에서 멈췄고 로세티는 시 속에서 그녀를 안고 살았다.